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속속 나서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당헌 당규대로 선거일 전 180일로 정했습니다. 오는 9월 10일 현장 투표를 마지막으로 경선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 국민의힘 입당으로 야당 동안 치열합니다. 한 주간 우리 정치 현안 톡 쏘는 정치학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유민연구원 최희용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당도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TV 방송 토론도 이제 뜨거웠는데 어제는 또 바지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토론이라는 것이 본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관철시키고 뭐 자신에 대한 이제 PR의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타도식의 이런 토론이 좀 일부 후보군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방송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잠깐 드려보면 네, 그리고 이사님 먼저 여당 후보자들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선 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잠깐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예비 경선하고 있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김두관 그리고 최문수 지사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박용진 그 의원인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세균 의원하고 지금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분이 지금 7월 11일 날 이제 예비 1차 컷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여기서 이제 6명만 저 중에서 이제 6명만 살아남으시고요. 예, 그분이 이제 2차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6명만 뽑히는 예, 거죠. 7월 11일 날 6명 뽑히셔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9월 10일 현장 투표. 현장 투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야당도 이제 대선 주자들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야당 같은 경우는요, 뭐 요새 야당도 좀 후보자들, 네, 뭐 가장 이제 지금 핫하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최혜성 뭐죠? 그 감사원 이제 전 감사원장님 오늘 발표하셨죠? 예. 오늘 대선 출마에 대한 오늘 발표를 하셨고 이제 김동연 전 총리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그 지사 그리고 홍준표 이번에 입당해 방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태경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죠. 예, 이렇게 지금 핫하게 있죠. 뭐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속해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 그리고 이 두 분이 오늘 만나셨어요. 오늘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정권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제 먼저 여당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TV 방송 토론 이제 지켜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론회를 지켜보게 되면은 어찌됐던 여당 내에서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지사이고 그 외에 이제 후보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지금 이재명 지사와 반 이재명계로 좀 좀 연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정치계의 속설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조건 1등만 때리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약간 수세에 몰려 있어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세로 나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박용진 의원을 좀 발언들을 좀 몇 가지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뭐 계속 말을 바꾸니까 뭐 김 빠진 사이다다. 또
5일 월요일 토론회에서는 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이다. 예. 또 뭐 까멜레온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예, 이분은 항상 예, 아, 좀 애매한 예. 예. 좀 근데 이제 그의 반면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의원님이시지만 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약탈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예. 지금 자기 장모가 유죄를 받았잖아요. 구속 그렇죠. 상태잖아요. 예. 국민의 세금을 약탈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왜 여기에 대해서 좀 온건하게 좀 대하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차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토론회는 예. 원팀이니까 전 좀 그래야 된다고 바람직하지 생각을 않다. 예, 좀 그래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론회를 잘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진흙 싸움 하듯 진탕 싸움 네. 하듯이 토론회가 이제 건설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이번 그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치라는 또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가 예. 친문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 속설이자 뭐 사실이니까요. 뭐 이 예. 말씀 들어보면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예. 이재명 지사가 저번 2017년도죠. 2017년도 때 토론회에서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후보였죠. 문재인 예. 후보를 많이 공격을 하셨죠. 그랬죠. 네, 많이 예, 공격을 예, 했죠. 많이 공격을 했고 뭐 그 중에 하나가 기득권까지 같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니 기득권과 같이 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친문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네, 분들한테는 공격을 받는다. 앙금이 남아있죠. 그 조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차후에 계속 큰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럼 앙금을 남는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되죠. 예. 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약간 어. 우호적이. 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예. 예,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하시는데 그 바지 논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지 논란에 대해서는 좀 품격이 좀 떨어지니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 또한 더 뒤돌아보면 여배우의 스캔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본선에 가서도 분명히 이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주사 한 방 딱 맞으면은 우리 예. 코로나 주사처럼 딱 맞으면은 본선에 가서도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뭐 본인은 위트라고 이재명 지사가 위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짜증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지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 아,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품격이. 품격이 이제 떨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좀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계속 이런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게 그랬던 것 그냥 이게 같습니다. 당내 토론회면 또 모르는데 또 온 그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회, TV 토론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 네. 좀 도가 지나치다는 그런 좀 비판이 많은데 그 부분들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것도 물론 저는 정치 평론을 하고 있고 지금 사견님을 전제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토론이에요. 어찌됐든 이 경선 과정 1차, 2차를 다 지나고 나면은 원팀으로서 같이 이제 야권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후보 간에 앙금이 남아 있고 또 분열된 모습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있을 뭐 저 거대한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야권 예. 단 그렇죠. 야권 아직 후보. 가야 할 산이 너무 네. 많은데 근데 가야 할 이렇게 길이 상처투성이를 많은데.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론은 백신의 효과가 나오는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예. 예. 이사님은 여기 후보들 가운데서 여야 다 이제 포함을 해서요.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는 있죠. 근데 여기서 예, 그러면 아니 그 어떤 후보를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십니까? 이사님께서 선택하실 때. 저는 그 역사적 관점을 좀 살펴봐요. 앞으로 예, 이제 역사적 관점과 맥락. 예. 시대 정신이 어떠한 시대 정신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등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이고 문제라고 말씀을 늘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 그런 후보여야만이 저는 앞으로의 시대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뒤돌아보면 그렇다면은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도덕성과 사생활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그런 분이 계시느냐? 저는 예. 약간의 흠결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약간이어야 돼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또 그 한나라의 지도자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약간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예. 그러한 분이어야만이 그 대신 또 하나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저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러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후보. 예. 그래서 추진력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지금의 리더십을 진취력이 가진.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러한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당의 TV 토론회가 이게 좀 국민들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국민들이 지금 가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을 팍팍 긁어주지 못해요. 음. 부동산이 문제다. 오늘 예. 문재인 정권 저도 문재인 정권을 좋아합니다. 예.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예. 하지만 실정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끊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사생활 폭로전처럼 예. 나중엔 될까봐 딱 걱정입니다. 한 가지 부동산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문제도 과연 그분들이 내놓은 대안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명성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여주지 못하고 부각을 있는 것들이 시키고, 좀, 예. 예,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각기 이제 셈법들이 다른데 예.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 나눴을까요? 공감대 형성이죠. 지금 야권을 살펴보면요. 야권에서는 지금의 지지율로 개인의 지지율로는 지금 여당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즉 1대1 구도를 만들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야권 통합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은 야권 통합을 통해서 그 후보가 한 명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됐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가닥이 예. 지금 야권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예. 국민의당이 있는 거죠. 물론 정의당 진보당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보수- 예, 야권 통합이라고 국민의힘과 해서- 예. 보수 정당 예. 통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인으로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언제쯤 거기는 입당을 할까요? 지금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예. 조율 중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당 이후가 되겠죠? 만약에 야권에 합당을 하고 그 예. 이후에 들어가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저는 빠를 그러면 수도 있다고 빠를 생각합니다. 예.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전 같지가 않아요. 뭐 네, 그렇죠. 예. 엑스파일이 나오고 엑스파일에 대해서 논란이 뭐 가타부타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래도 설마 타격이 했는데 있죠. 예. 그렇죠. 설마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 진짜 아니야?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 전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다른 세력의 더 지지율을 빨리 또 갈 수도 업어야 될 있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으로 저는 통합보다 빠를 수도 있다.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약간 간보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아쉬운 좀 빨리- 것이 윤석열 총장이 예. 좀 더 아쉬워졌다. 좀 더 다가가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엑스파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모가 1심에서 예. 3년형을 1심에서 받았지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갈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법 적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을 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전 총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을 약탈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약탈을 했느냐? 실정은 있었다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건 이해를 하죠. 하지만 약탈을 했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그 뭐죠? 그 대통령 객관적인 출마 사실이나 선언, 팩트가 있는 건 어,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 하지만 자기 장모가 지금 우리 세금을 약탈한 것이 이제 좀 그렇죠. 예. 들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문제가 예, 그리고 맞물려 그렇다면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장모와 그리고 지금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예,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자기가 검사였을 때 좀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야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다음 시간에 좀 그 부분들 그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도 좀 한번 자세히 짚어보기로 예.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우리 정치 현안을 의민연구원 그 최희용 이사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